만약 당신을 지켜주던 세상의 규칙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그리고 당신의 이웃이 무고한 사람을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으로 몰아간다면, 당신은 세상의 시선에 맞서 진실을 외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의 작고 조용한 가상의 마을 메이콤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다정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뿌리내린 인종차별과 계급에 대한 지독한 편견이 숨쉬고 있습니다. 주인공이자 화자인 어린 소녀 스카웃 핀치는 오빠인 잼, 그리고 여름마다 찾아오는 친구 딜과 함께 순수하고 호기심 넘치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집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 이웃, 브래들리에 대한 무성한 소문과 괴담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저 신비롭고 탐험할 것이 넘치는 놀이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스카웃의 아버지이자 마을의 존경받는 변호사인 에티커스 핀치가 톰 로빈슨이라는 흑인 청년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아이들을 둘러싼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톰 로빈슨은 백인 여성을 폭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에 서게 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흑인을 변호하는 에티커스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에티커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스카웃과 잼에게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깊은 공감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또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직 아름다운 노래만을 부르는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하며 무고한 약자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도덕적 신념을 심어줍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에서 에티커스는 날카로운 논리와 증거를 통해 톰 로빈슨의 무죄를 명백하게 증명해냅니다. 고소인인 밥 이월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명백한 진실 앞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톰 로빈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정의가 패배하는 참혹한 순간, 스카웃과 잼은 어른들의 세상에 자리 잡은 비합리성과 잔인함에 큰 충격을 받으며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톰 로빈슨은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앙심을 품은 밥 이월은 에티커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두운 밤 집으로 돌아가던 스카웃과 잼을 습격합니다. 아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 아이들을 구출합니다. 그는 바로 아이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오해했던 은둔자, 브래들리였습니다. 밥 이월은 몸싸움 끝에 자신의 칼에 찔려 죽고 마을의 보안관은 브래들리를 보호하기 위해 밥 이월이 스스로 칼에 엎어져 죽은 것으로 사건을 덮습니다. 스카웃은 자신을 구해준 브래들리를 집으로 바래다주며 마침내 그의 집 현관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제야 스카웃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며 브래들리 역시 이 사회가 보호해야 할 한 마리의 앵무새였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 작품은 부당한 세상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을 잃지 않으려는 한 개인의 고독한 투쟁을 그리며 진정한 용기란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해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묵직하게 전달합니다. 지금부터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처럼 한편으로는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책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그냥 소설 한 권이 아니에요. 미국 문화 전체를 뒤흔든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죠. 자, 이 책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는지 바로 이 문장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1991년에 있었던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성경 바로 다음으로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책으로 꼽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규모는 와, 숫자를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건 뭐 베스트셀러를 넘어서서 그냥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 유명한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경은 1930년대. 그러니까 대공황으로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의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에 있는 메이컴이라는 가상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어린 소녀 스카웃 핀치의 눈을 통해서 이 마을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어린 스카웃,
그녀의 정의로운 아버지 변호사 에티커스, 억울한 누명을 쓴 흑인 톰 로빈슨, 그리고 베일에 쌓인 이웃 부 레들리까지 이들의 관계 속에서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정의, 편견,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책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요, 제목부터 파고들어야 합니다. 앵무새를 죽이기.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아주 깊은 도덕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소설에서 앵무새는요, 그저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뿐 누구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순수하고 무고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앵무새를 죽인다는 건 바로 그런 순수함을 파괴하는 행위, 즉 큰 죄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소설 속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이 대사를 통해서 말이죠.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다. 아주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이 메이콤이라는 마을의 앵무새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먼저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불의 앞에 무너져버린 톰 로빈슨, 그리고 세상의 잔인함 때문에 숨어버린 친절한 영혼 브래들리, 더 나아가서는 어른들의 추악한 세상을 목격하며 순수함을 잃어가는 아이들, 바로 잼과 스카웃 자신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 시대와 정확하게 맞물려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이 출간된 게 1960년인데요. 바로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막 불붙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 사회 전체가 인종차별과 불평등이라는 아주 무거운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편견과 정의, 그리고 도덕적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소설이 등장한 겁니다.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죠. 그래서 당시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타임지는 이 책이 남부의 삶과 어린 아이들의 시선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가르쳐준다고 극찬했죠. 자,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으로 와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한때는 모두가 입을 모아 칭송했던 바로 그 책이 이제는 아주 새롭고 또 격렬한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어요. 오늘날 이 책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브로드웨이 연극 판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훨씬 더 중요한 곳이죠.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실입니다. 먼저 무대 위에서의 싸움, 그러니까 연극 판권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꽤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1969년에 맺었던 독점 계약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아론 소킨의 새로운 버전이 브로드웨이에서 대히트를 치고 마침내 법원에서 기존의 독점권을 깨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두고 수십 년간 싸움이 이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법정 다툼보다 어쩌면 더 치열하고 더 중요한 논쟁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전역의 학교, 교실 아닙니다. 왜 이 훌륭한 책이 학교에서 논란이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주로 이런 점들을 지적합니다. 인종차별적인 단어가 그대로 나온다는 점, 또 이야기가 결국 백인 구원자의 시선에서 전개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유색인종 학생들에게는 이 책을 읽는 경험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물론 반론도 아주 강력합니다. 많은 교육자들은 바로 그 불편함 때문에 이 책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런 불편한 대화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짜 역사와 공감에 대해 배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앵무새 죽이기는 오늘날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책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종 문제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낸 모두에게 사랑받는 고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논쟁적인 텍스트. 이 두 가지 모두가 이 책의 유산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문학 작품들은 과연 우리를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불편하게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